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4일 있었던 의정 합의문, 그리고 우리 의협과 정부 여당의 합의문, 그 내용을 조금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구사의정 합의와 관련돼서 우리 대한의사협회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판적 견해도 있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점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합의문의 정확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이 어려운 난국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9월 4일 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 특히 전공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이 이번 구사의정 합의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는 일부만 반영됐다, 이런 어떤 억측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 젊은 의사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관한 자료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는, 따라서 구사의정 합의와 관련된 총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구사의정 합의, 의협과 여당, 그리고 의협과 보건복지부 측과 이루어진 합의문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 지금 구사의여정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협과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을 작성했고, 또 하나 우리 대한의사협회하고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이 먼저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라는 합의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공개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하나하나 자세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제 우리가 이 4대 약정지 투쟁에서 가장 중시했던 두 가지, 의대 정원 확대하고 공공의대 문제가 1번항에 나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합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이제 코로나19 안정화가 그러면 어떤 것이 안정화냐?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코로나19, 코비드-19이라는 어떤 질병, 감염병 질병에 상당히 어떤 의학적인 그런 어떤 소견, 관련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이 부분도 결국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 그리고 정부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는 말 그대로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해야 되는 그런 협의체인데,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여야,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그리고 의정,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이
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훨씬 효율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재논의한다. 중단과 원점 재논의. 그리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이건 앞으로 상당한 오랜 기간이 지나서 협의체가 이제 구성되고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최초의 우리의 목표는 정책의 완전한 철회, 폐기였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고 각 산하단체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이런 방식으로 입장의 변화가 약간 생겼던 것이죠. 그것을 사실상 우리가 관철을 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국공립의료기관입니다. 설립 자본이 중앙정부의 세금에서 또는 지방정부 세금에서 나오는 국립 또는 공립 의료기관들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먼저 지역의료의 격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너무나도 설익은 불합리한 정책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수가 절대적인 수와 비율이 너무나 적습니다. 따라서 지방 의료원이라든지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3번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입니다. 이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재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고 지원, 이 부분은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번에 전공의 특별법 등 법안을 재개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말 그대로 지원 방향, 또 행정적인 수련 환경 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뤄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번은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금 2월부터 9월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민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뜨리고 또 우리 의료기관도 3중고, 지금 4중고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속 긴밀한 상호공조 이야기를 했고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당과 합의안에 넣기 때문에 관련 법을 제정하든지 또는 정부의 어떤 정부 입법을 통하든지 해서 최대한 빠르게 구체적인 어떤 지원책들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5번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이것은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의정협의체,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의정협의체를 다룰 겁니다. 의료계 주요 현안을 다루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텐데 거기에서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정부 여당이 그 이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과 우리가 정책이형 합의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 합의문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에 당일날 작성된 합의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공공의대하고 의대정원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이게 다 관련 지역의사제 법안,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들이 법을 중단하고 법을 원점 재검토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당이 보증을 하고 복지부는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그 권한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긴급하게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어떤 아젠다들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외 다른 것들도 우리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계획의 중단입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에 따라서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따라서 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국회가 먼저 공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국회에서 논의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의대 정원 통보는 보건복지부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는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 2번 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2번 합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의료개혁, 정말로 제가 작년 여름에 45도의 그 폭염 속에서 8일간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을 하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의료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사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그때 그런 말씀을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렸었는데요. 이번 합의문에 그런 의료개혁을 우리 할 수 있는 단초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협의체의 구성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분열하고 대립하기보다 서로 대화하고 우리가 단결하는 이 난국 시기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지역수가, 지역가산수가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지역가산수가, 정부 의지도 강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이 부분이 바로 방금 전문에서 얘기한 필수의료 수가의 결국 정상화 작업입니다. 정상화 작업. 이 작업을 복지부와 의정협의체에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그리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이 부분을 넣는데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관철을 시켰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의정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동수로 구성합니다. 그 외에 일체 제3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원칙이고 그동안의 관리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그래서 사실은 9월 4일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벌써 이 의정협의체가 구성돼서 이런 중요한 지역 수가라든지 필수의료 수가라든지 전공의 수련 환경,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 전달 체계 확립, 이런 것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 물론 이번 합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나 과장하고 침소봉대해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임시대의원총회까지 갔습니다만은 저는 임시대의원총회 그 자체적으로 존중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정관과 우리 조직 거버넌스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이 협의체를 빨리 가동하고 싶어 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추석 이후에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추석 명절 이후에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문학회 우리 의료계 협의체를 긴급하게 우리가 연 것, 또 우리가 대기업과 개원의사의 의료계 협의체를 우리가 열어서 빨리 한 것도 이런 지역수가 가산 문제라든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의정협의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를 우리가 빨리 확보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번 주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회의를 주재를 한 것입니다. 이 2번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 의대 정원, 공공의대 신설, 차별급여와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이 부분은 첩약급여와 시범사업의 철회, 전면 폐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합의가 사실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집행부가 약간 양보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 첩약급여와 시범사업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그래서 지금은 첩약급여와 시범사업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말 그대로 한의학계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정말로 과학화 그리고 환자들에게 정말 유효성, 안전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해서 그걸 충족시킬 수 없으면 시범사업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한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이 부분은 아까 여당인 민주당하고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복지부하고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부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감염 관리 수가라든지 감염 관리요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어떤 방역 장비의 지원이라든지 정보의 어떤 공유라든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이것도 이 합의문에 담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이런 내용으로 미흡하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의 80%, 90%는 관철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을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철저히 지킬 것이고 우리는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정부에서 만약에 이 합의 정신을 깨고 합의문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새로운 더욱 강력한 이기 투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작성되고 합의문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시점에 투쟁이란 말을 우리가 먼저 꺼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서는 구사 의정 합의 관련돼서 여당과 만들어낸 합의문 그리고 정부와 만들어낸 합의문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제40대 집행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합의문의 이행을 위해서 합의문의 이행을 또 통해서 의료개혁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